다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뭐 숨겨서 간다라는 거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익남의 킹입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엑스레이 검색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엑스레이 검색기 대표를 맡고 있는 방주용이라고 합니다. 그 엑스레이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이나 국가 주요 시설에서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검색기에 대해서 오늘 A부터 Z까지 모든 궁금증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엑스레이 검색기 도대체 뭔가요? 그 엑스레이 검색기란 방사선을 이용해서 가방을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떤 물건들이 그 가방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비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보안시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보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뭐 CCTV라든지 이런 거는 돌아다니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 검색기나 이런 보안 장비 같은 경우는 국가시설,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우체국, 대검찰, 대사관 등의 기관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경기 올림픽 게임들 할 때 경기를 보러 들어가실 때 장비들을 보실 수는 있긴 합니다. 반도체 물류회사 이런 데는 안 들어가나요? 거기도 들어갑니다. 반도체도 들어가고 물류창고에도 검색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외에,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건 우리가 가방 검사할 수 있는 조그만 사이즈,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종류가 더 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 기내 이제 들고 타시는 그런 그 소형 캐리어, 그다음에 화물짐들은 이제 비행기 티켓팅 하실 때 실으시잖아요. 그렇게 큰 이제 캐리어들, 그다음에 이제 팔레트, 우드 박스에다가 이렇게 뭐 부품들 갖고 해외에서 들어오실 때 그런 그 검색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고, 차를 지나가면서 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검색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컨테이너 차량들 지나가면서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가격도 좀 궁금한데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형 장비들은 5천에서 한 6천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형 정도는 뭐 7천에서 한 1억 정도, 뭐 대형은 1억에서 8억, 뭐 차량형 검색기나 컨테이너는 거의 뭐 한 40억에서 50억. 근데 이제 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직접적으로 이제 장비를 뭐 토지부터 이제 매매를 해서 딱 시설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장 가서 담당자들과 조율을 해서 뭐 건축비가 얼마다, 뭐 토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확인하고서 알려드릴 됩니다. 만약 가방 말고 그 엑스레이 검색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시고요. 보통 이제 장비 옆에는 운영하는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부분 가방들을 검색하고 통과하는 걸 다 차단하고 있어서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장비를 점검하는 근로자분들은 장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정비도 해야 되고 고장도 날 수 있으니까. 장비 그 가동을 멈추고 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TLD라고 해서 보통 그 방사선 노출에 대한 그 장치를 차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안전하게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색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전할까요? 그럼요. 이제 공항에서나 뭐 관제청이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임산부 분들도 이렇게 서서 일할 때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엑스레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차폐를 다 하고 있고 방사선이 못 나오게끔 나무로 다 막고 있어서 24시간 옆에서 근무하셔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국가에서 이제 원자력 안전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10마이크로시버트가 기준입니다. 근데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자부심이긴 한데 0.01로 지극히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해외 나갈 때 그 우리가 한국 음식들 굉장히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막 고추장도 싸가고 라면도 싸가고 그래서 음식을 좀 넣고 가는데, 음식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품이나 방사선 안전에 대한 테스트를 다 마친 장비들이라서 음식물을 그 안에 넣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의 변형이나 뭐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엑스레이가 병원 엑스레이하고 어떤 게 다를까요? 병원에서 찍는 거는 인체에 대한 거고, 저희가 엑스레이 검색기는 이제 가방에 대한 그 검사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뭐 약간 뭐 방식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은 사람의 뼈들을 찍는 거고, 그냥 엑스레이 검색기는 그냥 가방에 대한 거를 찍는다. 물체를 찍는다고 보면 되나요? 물체를,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 요즘에 외화 유출도 많고 현금 뭉치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 많을 텐데, 과연 내가 그 달러, 원화를
가방에 넣고 가면 안 걸릴까, 엑스레이 안 걸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몰래 숨기셔도 그래서 그 공항에서 보면은 그 밀폐를 한다고 해서 뭐 나무로 잔뜩 넣어요. 그러면 그거는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픈을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뭐 숨겨서 간다라는 거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나무로 차폐해서 안 걸리겠지 했지만 납이 더 걸려요. 더 걸립니다. 현금은 어떤 원리로 걸립니까? 현금은 이제 유기물 비슷하게 해서 그 물질들이 나옵니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자분들이 그걸 맞춰서 요거는 대충 이게 뭐다라는 걸 알고도 있고 교육을 받아요. 이런 대량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만 포인트로 잡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지능형으로 자동으로 알려주고 이런 건 없나요, 이제? AI 이제 기능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맞춰서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이제 저희가 가방을 오픈 안 해도 편안하게 운영자들도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들어보면 엑스레이 검색이 약간 만능 같은 느낌인데 혹시 검색이 안 되는 금속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검색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유기물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무기물은 이제 파란색, 그다음에 혼합물 같은 경우는 초록색, 투과가 안 되는 뭐 납이라든지 금 같은 거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육안으로 이게 대충 뭐 이게 하드 드라이브다 아니면 뭐 핸드폰이다 그런 정도들은 계속 운영자분들이 계속 그것만 보시기 때문에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유기물 하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나무 오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기물은요? 무기물은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합물은? 혼합물은 그러니까 유기물하고 무기물이 섞인 거니까. 그리고 원자 주기율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엑스레이 검색기는 4가지 색깔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러면 대표님 회사도 딱 4개밖에 안 되나요? 여기서 또 저희가 좀 장점 있는 걸 좀 소개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유기물 주황색, 혼합물 녹색, 무기물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투가 안 되는 흑색인데 저희가 이제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물 2단계, 무기물 2단계, 혼합물 2단계 해갖고 좀 더 세밀하게 검색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전문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나 이거 구매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내년에 예산 세워서 사야 되는데 살 때 인증들이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될까? 인증들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인증들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세요. 보통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이 자꾸 금액적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중국에 그냥 아무 업체나 잡아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좋은 장비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미국은 뭐 TSA, 그다음에 STAC는 뭐 프랑스 인증기관, ECAC는 뭐 유럽 기관, 그다음에 DFT는 영국 기관 통해서 있는 그 인증기관에 검증된 장비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 인증을 4개를 다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4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럼 4개 중에 하나는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회장님이나 아니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재벌가들 그런 분들이 우리 집에 엑스레이 검색기 하나 설치하고 싶다. 나 민간인인데 그래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설치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은 저희가 그 개인 소장된 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만나려면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혹시나 자기가 있는 곳을 테러당할까 봐서 엑스레이를 또 갖다 설치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현장 상황도 보고 안전에 위배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신고도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 금액이 이게 비싼 제품인데 무상 AS 기간은 몇 년이면서 또 무상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기간들 한 2년 정도 잡고 있고요. 이제 무상으로 이제 2년 안에 고장 나면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고, 그다음에 2년이 끝난 다음에는 정규 기관들은 이제 유지 보수 계약을 통해서 장비를 계속 매달 이제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정수기 이제 매달 와서 점검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장비를 도입하고 나서 평균 사용 연수가 궁금한데 이게 비싼 장비인데 2년 쓰고 폐기되거나 뭐 3년 쓰고 폐기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보통 얼마 정도 사용해야 될까요? 보통 엑스레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적용시된 내용 연수 한 10년 정도 되세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이제 매년 이제 검증을 인증 기관을 통해 가지고 장비 더 쓸 수 있다, 내용 연수를 더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통과만 되면 더 쓸 수가 있고, 사기업들은 고장이 안 나면 10년 이상도 더 사용을 하십니다. 빔 프레트처럼 이게 빔을 주기적으로 막 교체해야 되고 갈아야 되는 것처럼 이 엑스레이도 뭔가 그 안에 엑스레이 쏘는 뭔가를 좀 소부처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게 방사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많이 쏘면 쏠수록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보통 저희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한 7년, 8년 이상도 막 교체를 안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돈을 벌고 싶은데 고장이 안 나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죠. 좋네요. 네. 유지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겠네요. 네, 그렇죠. 네. 갑자기 사용 중에 정전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장이 나나요? 아니면 멈춘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셔야 될까요? 보통 장비 안에 UPS라고 해서 보조 전원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정전이 났다고 해서 갑자기 장비가 확 꺼지는 게 아니고 장비를 끌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정전 났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그냥 종료 정확하게 하시고 정전이 다시 복구되면 다시 또 켜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UPS는 같이 제품에 포함해서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그렇죠. 장비 안에 더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희가 다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그 엑스레이 검색기 전문가를 제가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물어봤는데요. 오늘 대표님 오신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처음 촬영하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했었는데 대표님이 잘 편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잘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아래 저희가 링크에다가 그 일회산업 링크를 걸어놓고 또 직접 볼 수 있게끔 그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만져보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익남 홈페이지도 올릴 테니까 거기서도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